네, 통합사회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학교도 안 오고 뭔가 집에서 이렇게 조금은 늦잠 잘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날은 따뜻하고 친구를 못 봐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학창시절의 마지막 여유를 즐기고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들어가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볼게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young psychiatrist called Victor. He took great comfort in its predictable patterns. Now the sergeant says I'm not standing straight. I'm at the end of my rope. Do you see my light here? I need to get away. I'm not making my patients any happier. I need to do some research. On what? Happiness. Where were you thinking of going on this journey? I was thinking China. China. Brilliant. If you're going to do this, do it totally. Make it worthwhile. Will you be here when I get back? How long will you be gone? I don't know. I want to know what makes people happy. Would you consider yourself to be a happy person? What makes for your happiness? Are you happy? So you're happy? This probably isn't the right moment, but I just wondered what your personal idea of happiness is. Where are you going next? Los Angeles. Unfinished business. Home, family, sweet potato stew. Higher than that, Hector. You hold all the cards. People who are afraid of nothing are afraid of life. I miss my Hector. I miss my Clara. The more we focus on our own personal happiness, the more it eludes us. We should concern ourselves not so much with the pursuit of happiness, but with the happiness of pursuit. 네,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여서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의사들은 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계속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찾아서 중국에도 갔다가 남아프리카에도 갔다가 미국도 가고 여기저기를 막 또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행복을 조금씩 생각해 간다라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도 아직 안 본 영화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힘들 때 이 영화를 보면은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느껴볼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느껴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수업은 행복인데요. 선생님이 아마 방학 동안 휴업기간 과제로 나눠드렸던 것도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복에 대한 시들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행복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어떤 정의도 이렇게 같이 드렸던 학습지에 다 나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교과서 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만 조금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조건으로 정주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약간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주환경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고 내가 정착해서 거주하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진 하나 볼까요? 자, 이런 선생님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방은 아닙니다. 선생님 방 사진은 아니고요. 어쨌든 요런 사진과 요런 사진이 있어요. 자, 우리 어디가 조금 더 머물면 덜 행복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나마 행복할 것 같은 환경은 어딘가요? 비포가 좀 더 행복하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보기에는 저기 피카츄 인형도 예쁘게 놓여져 있는 저 애프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단 주변이 막 어질러져 있으면 저거 언제 치우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고민을 조금 덜 수 있게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기본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저런 화장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화장실인지도 모르셨던 분도 있으시죠? 옛날에 소위 이제 시골에서는 저렇게 나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나무 막대기 여기에다가 이제 다리 이쪽 발 올리고 요쪽 발 올리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이제 여기로 이렇게 쏙 뭐가 들어가는지 설명 안 할게요. 이런 푸세식 화장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런 푸세식 화장실 대신에 요런 화장실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여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까요? 선생님은 여기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 환경에서 또 되게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은 생활에 편리한 거. 저기 아까 봤던 그 화장실은 조금 변비가 있으신 분은 다리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에 편리한 시설이 두 번째 정주 환경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묻지마 범죄. 자, 나는 되게 착하게 살았어. 나는 딱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길거리 갈 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묻지마 범죄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냥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그냥 갑자기 누가 나를 툭 쳐서 나한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내가 길거리 지나갈 때 소매치기나 살인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항상 떠는 나라라면 나는 우리나라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주 환경의 세 번째 요건은 범죄율이 낮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요건 볼까요? 자, 네 번째 요건은 여러분 아마 이제 작년에 되게 핫했던 나라인데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요? 요 사진만으로 좀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 여기는 홍콩입니다, 여러분. 홍콩입니다. 한창 여기저기 이제 배틀태그나 이런 데서 홍콩 이렇게 쓰는 거 맞나? 홍콩 앞에다가 프리홍콩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홍콩은 지금 현재 중국에 속한 이제 어떤 도시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원래는 홍콩은 영국 소속의 이제 그 라면 도시였었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좀 더 많이 발달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 덜 발달한 나라인데 이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소속이 이관되면서 이 홍콩 사람들이 조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홍콩 사태가 일어나는 저런 거 홍콩에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되게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심심찮게 최루탄이 막 날아다니는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쵸? 근데 그렇게 내가 학교 갔다 오는데 언제 갑자기 최루탄이 터져갖고 코가 매캐하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집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나라라면 사실 좀 행복하긴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주 환경에 그다음 마지막 요건으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이기를 희망합니다.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주, 살아가는 환경이고요. 이제 그 다음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많이 줄어서 힘드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최소한의 일정 수준 이상의 우리가 소득은 보장이 되어야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가 확보가 되기 위한 것이 그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행복 조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딸기 파이가 있어요. 파이가 요만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 파이를 나눠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누고 어떻게 쪼개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요 조그마한 진짜 실제 파이 크기가 요만하다고 하면 정말 진짜
배가 하나도 안 차게끔 밖에 못 나눠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각각 국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위해서는 파이의 크기를 이렇게 확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보다는 파이가 커졌을 때 1인당 먹을 수 있는 파이 수가 더 많아진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파이가 이렇게 커졌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이만큼은 한 명이 다 먹고 나머지 9명이 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한다면 사실 이렇게 국가의 부가 커진 것이 이 나머지 9명에겐 하나도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파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나누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이런저런 뉴스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낙수효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파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나누자라는 이 조건의 가장 핵심은 나눠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고 그냥 파이만 키우고 한 명이 나머지를 다 먹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키우는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에서도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는 파이를 키우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 정책으로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되게 넉넉하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소득이 한 2배로 늘어나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높은 소득은 항상 더 높은 행복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33페이지에 이런 이제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털린이라는 아저씨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을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이쪽 X축이 소득이고요. 여기가 소득이고요. 여기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 거기 맞춰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소득이 0입니다. 0. 나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어. 지금 코로나로 막 가게 장사 하나도 안 돼서 돈을 하나도 못 벌어. 근데 국가에서 갑자기 나한테 100만 원을 주겠대. 와,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만큼 행복이 확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쵸? 여러분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만 원 받으면 행복이 이만큼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줘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소득이 지금 현재 한 달에 지금 현재 선생님 소득이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100억입니다. 그럼 내가 100억일 때 이 100억에 대해서 100만 원을 국가가 소득으로 뭐 이렇게 기본 소득으로 줬어. 재난 소득으로 줬어. 그러면 내 행복이 늘어나겠냐는 거야, 얘들아. 나 100억 받는데 거기서 100만 원 더 한다고 내 행복이 전혀 사실은 느는데 기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면 행복이 거기 맞춰서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이 오르게 되면 행복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가난할 때는 수입이 증가하면 행복은 마구마구 같이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이스털린의 역설의 핵심이고요. 이 이스털린의 역설은 따라서 높은 수준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크게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면 이들에게 줄 돈을 밑에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복지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자, 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뭔가 정책을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집행할 때 그걸 막 부정부패를 저질러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요. 사실 선생님은 요 4가지 정도,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주 환경,
그리고 경제적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 여기서 세 가지에서 딱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더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도덕적인 삶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나쁘게 살아도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막 나쁘게 이렇게 돈을 벌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도덕이라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즉 어떤 일이 옳은지 틀렸는지, 어떤 일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옳은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감정,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성찰,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도덕적 삶이라는 행복을 위한 조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삶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기 위해서 교과서 34페이지에 있는 실험 내용으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피시면 34페이지 아래쪽에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요. 심리학 실험 되게 많이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심리학 실험에서 이제 한 사람한테 각각 5달러 또는 20달러 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봉투를 마구마구 나눠줍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이 돈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시오라고 지시했고, 그리고 다른 절반에게는 이 돈을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시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 여러분 5달러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되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한 25,000원쯤 될 것 같아요. 큰 돈이 아니에요. 25,000원 약간 큰 것 같긴 하지만, 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딱 요 실험의 두 내용만 보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쪽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오후가 되어서 돈을 다 사용하고 실험실로 돌아온 참가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남을 위해서 쓴 사람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5달러든 20달러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눔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5달러를 썼든 20달러를 썼든, 그러니까 내가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7,000원을 줬든 25,000원을 줬든 내가 느끼는 행복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단순히 나만 쾌적하게 살고, 나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나만 민주주의를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었을 때 거기서 오는 즐거움, 그것도 행복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이 심리학 실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공지했던 것처럼 우리 2차 시랑 3차 시는 조금 짧게 진행하기로 했죠. 선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은 분을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과제도 휴업기간 과제, 그 민주주의 요건 7가지 중에서 선생님이 고르라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 과제 하셨던 거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 뵙겠습니다.